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원 최강 1교시에서 강의원을 맡은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입니다. 지난 강의원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토크토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원 주제는 토크토, 이것이 핵심이다 입니다. 먼저 일본은 1905년 1월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의 근무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토크토를 무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지다 라고도 규정했습니다. 무주지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땅이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른도의 이름이었던 축도, 일본에서 이곳을 다케시마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토크토의 이름으로 하여서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토크토를 비밀리에 편입시킨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19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크토는 이름이 벌써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토크토에 무주지 선점론라는 것을 억지로 적용시켰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직 20세기 초였기 때문에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토크토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조건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한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자, 토크토의 면침 변화에 대해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토크토를 역사적으로 쭉 우산도라고 불렀습니다. 토크토라는 이름이 문헌상 발견된 것은 1904년입니다. 그리고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일본은 1905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1849년이었는데요. 동해에 프랑스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그 프랑스 폐해는 우연히 토크토를 발견하여서 토크토에 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앙크르호였기 때문에 리앙크락스라고 토크토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폐해는 이름만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토크토가 프랑스 솜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계에서는요, 토크토라는 이름이 세계 지도의 70% 이상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기재해 놓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일부 서양 국가는 리앙크락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1904년 시점에서 토크토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은 일본의 근함이었습니다. 일본의 근함 니다카가 당시 울른도에 왔습니다. 울른도에서 토크토가 보이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 울른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그때 울른도 한국 사람들은 토크토라고 써서 일본 군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904년 9월 25일에 근함 니다카의 항해 일치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검문소이고요. 지금도 일본의 국립검문소관에 소장되어 있는 차료인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인은 이곳을 톡도로 쓰고 본방 오브 등이 추려서 량코도라고 칭한다. 자,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단시 한국에는 톡도라는 이름이 이미 존재했고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톡도를 량코도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량코도라는 것은 아까 조금 이야기한 프랑스가 불렀던 리앙크락스, 이것을 일본에서 추려서 량코라고 하여서 량코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톡도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벌써 톡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본이 공문서로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1905년에는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톡도에는 이름이 없고 무주지다, 이런 식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남니다카 행동 일치인데요. 그 문장 속에 톡도라는 이름이 일본 약자이지만 쓰여져 있습니다. 한인 이것을 톡도라고 쓴다, 그런 식으로 톡도라는 이름이 1904년 9월의 시점에서 일본 쪽에서도 확인한 공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계속 옥지 주장을 하고 있죠. 1905년에 톡도가 무주지라고 하면서요, 그때 일본이 먼저 잡았기 때문에 일본 섬이 되었다, 탄신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웹선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본의 고유 영토로서 계속 영유해온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1905년 국제법상 재확인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1905년 이전의 일본의 역사에서도 톡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였고, 그래서 역사의 처음부터 일본은 톡도를 쭉 영유해 왔고 1905년에는 그것을 국제법상 재확인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톡도는 역사의 처음부터 일본 것이다, 1905년에는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뿐이다, 이게 일본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1905년 이전에 일본의 역사에서 톡도는 일본 영토다 라고 한 번이라도 확인한 그러한 실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아무리 찾아도 일본 사람들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1905년에 톡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 다시 확인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했다라는 것은 앞에 적어도 한 번 확인한 사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는데 재확인이라는 말을 일본은 태연하게 거짓말로 일본 정부의 문서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국에서는 톡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다라는 문서나 고지도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죠. 대단히 유명한 문서는 세존실록 시리즈죠. 여기에는 톡도는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산과 무릉은 옛날에 울릉도를 무릉도라고 했습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은 현, 이것은 우르진현을 말합니다. 현의 바로 동쪽 바다 중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나르시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죠. 자, 울릉도에서 나르시가 맑을 때만 보이는 섬은 톡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리적인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도 울릉도에서 흐리면 비가 오면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나르시가 마르그르테에 보이는 섬, 이러한 섬은 톡토 이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세존실록 시리즈에 쓰여져 있는 으산이라는 섬, 으산도라는 섬은 톡토인 곳입니다. 그래서 톡토는 울른도하고 함께 우르칭현에 속하는 섬으로서 옛날에부터 조선의 그 검문소에, 한국의 검문소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톡토는 한국 연도, 옛날부터 한국의 고유 연도였던 거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 지도를, 약도를 보시면요, 일본 쪽에 도토리본이라고 있잖아요. 이 도토리본 사람들이 17세기에는 그 울른도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울른도 그리고 오키섬, 이 오키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톡토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때 톡토를 손도, 일본 말로 마츠시마라고 불렀습니다. 17세기에는 톡토 일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단시는 울른도를 오히려 죽도,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울른도에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톡토는 그 죽도의 옆에 있기 때문에 손쯤매의 개념으로 톡토를 일본인들이 손도라고 한시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17세기 말에 안현복 사건이 일어났죠. 울른도하고 톡토에 일본인들이 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안현복 등 조선인들이 울른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울른도에 온 그 일본인들을 쫓아가고 또 톡토까지 갑니다. 톡토에서도 일본인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안현복은 일본으로 다녀와 가지고 두 번째 일본에 갔을 때 중간에서 오키섬에 표류를 합니다. 그때는 요르트명으로 갔는데요, 안현복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오키섬에서 일본 관리들의 신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조선에는 바르도가 있다. 바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강원도 아래를 보시면 이 도 안에 죽도와 손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안현복은 진술을 했습니다. 죽도는 울른도이고 손도는 톡도를 듣답니다. 안현복은 그 두 번이나 일본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단시 일본에서 울른도를 죽도 그리고 톡도를 손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으면서 두 번째는 간 거죠. 그래서 울른도하고 톡도는 강원도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오키섬에서 진술을 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탄씨는 울른도 톡도는 강원도 소속이었어요. 으르진현이 강원도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현복은 정확하게 일본 관리들에게 울른도 톡도는 강원도 소속, 바로 조선의 연도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단시에 일본 중앙정부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말에 울른도와 톡도를 완례했던 일본의 도토리본은 그 일본 정부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당시 에도마부라고 하였어요. 사무라이 정권이었습니다. 그 사무라이 정권의 장군, 쇼군이 도토리의 연주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울른도하고 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연주는 울른도는 조선에 가까우니까 조선 것입니다. 금방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톡도, 손도에 대해서도 연주가 쭉 진술을 했습니다. 연주는 말했습니다. 손도, 바로 톡도는 우리 도토리본의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울른도에 갔을 때 가끔 들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손도 톡토라는 섬은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술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결국은 울른도 톡토의 도해가 금지됩니다. 이게 17세기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7세기 말에 독도 문제 자체에도 사실상 해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1838년 일본의 이와미라는 데에 하치에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미는 현재에서 말하면 그 시마네현 쪽이거든요. 그 하치에몬이 가명 안 되는 울른도 그리고 톡토를 비밀리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울른도 톡토는 가명 안 되는 섬이었는데 바로 월경하고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때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약도는 그때 하치에몬의 재판에 사용된 건식 지도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작은 바르갑게 색칠이 되어 있는 섬은 손도라고 쓰여져 있죠. 바로 톡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섬은 바로 현재 울른도입니다. 이 두 섬은 바르간 색깔로 조선의 색깔, 바르간 색깔하고 똑같이 색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울른도도 톡도도 조선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약간 큰 섬이 보이는데 이게 일본의 오키섬입니다. 오키섬하고 아래쪽에 있는 일본의 폰도는 노란 색깔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건식 지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의 건식 지도는 톡도 울른도는 조선의 연도라고 계속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77년이 됐습니다. 이제 1872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당시 조선하고 일본이 다시 한번 수교를 했죠. 그 다음 해 이야기인데 일본 시마네현이 울른도하고 톡도에 대해서 어느 나라 것인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일본 중앙정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울른도 톡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경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7세기 말에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 정부는 일본해, 바로 동해죠, 동해 내의 축도, 이거는 울른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한 섬, 이게 톡도를 듣다는데 이 두 섬은 1692년 조선인, 이거 바로 안현복 등 당시는 40명이 첫 번째 울른도 톡도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조선인들이 이 두 섬으로 들어간 이후 본방 일본과 관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조선의 것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축도, 바로 울른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 톡도는 본방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하여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면령으로 일본 정부의 각 부처에 하달을 합니다. 이게 태종관 지령문이라고 하여서요, 당시 일본 중앙정부의 내각부를 태종관이라고 말하면서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의 그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이게 일본에서 대단히 불편한 문서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비밀 문서로 해버려 가지고 실제로는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볼 수 없는 자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른도 밖에 있는 한 섬, 그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섬은 사실 톡도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약도가 이 문서하고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크토는 같은 문서의 전부 지도인데요. 중앙에 있는 섬은 축도 혹은 키축도라고 불린 탄시의 울른도를 뜻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섬은 바로 그 밖에 있는 한 섬입니다. 이 밖에 있는 한 섬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손도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손도, 탄시, 톡도의 일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울른도하고 톡도는 일본 연도가 아니니까 이제 욕심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조선 연도라. 이러한 지령이 1877년에도 일본의 건식 문서로 각 부처에 다 하다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문서이기 때문에 다 비밀 문서로 현재는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독도 연구자들은 그 이전에 일본 정부가 숨기기 이전에 이러한 문서는 다 수집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고종 환제는 1900년 10월 25일 친년제 41호를 반복하여서 울른도를 우르토군이라고 하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르토군의 포미를 울른도 그리고 축도, 속도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에서 울른도는 현재 울른도이고요. 축도는 일본이 말하는 그 독도라든가 옛날에 울른도라든가 그 일본 사람들이 이름으로 붙인 축도가 아니라 이게 울른도에서 2km 거리에 있는 축도, 한국 사람이 이름으로 붙인 축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속도라고 쓰여져 있는 게 현재 독도입니다. 원래 울른도에 속가는 우산도라는 이름이 독도의 이름이었는데요. 1880년경부터 이 이름의 변화가 생깁니다. 도르섬이라고 현지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중앙에서는 그 도르섬이 돌 속자의 섬도자 속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르섬이 독섬이 되어서 독도라는 이름이 생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도르섬이 독섬이 됐다. 돌이 톡으로 바뀐 이유는 탄시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울른도에 이주를 합니다. 울른도는 이주 정책을 1882년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400년 이상 무인도였어요. 그런데 1882년부터 다시 이주 정책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전라도 분들이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방언으로 도르섬이 독섬, 전라도 방언으로 톨이 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서 독섬이 독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르사 누기약을 제교를 했죠. 이게 1905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독도 편입을 한국에 알렸습니다. 독도를 일본 연도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이었고 그리고 2월에 시마네형 곳으로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시마네형 공무원들은 독도를 시찰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새로운 땅이 생겼다고 하면 금방 포로 가는데 그런데 포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새로 생긴 연도라고 포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 땅 독도에 왔냐 이렇게 말을 할까 봐 안 갔던 것입니다. 1년 이상 안 갔어요. 그러나 1905년 12월에
이제 울산의학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독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일본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독도를 일본 것으로 했다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906년 3월 시마네현에 일본 공무원들이 독도를 처음으로 시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울른도에 들렀어요. 그렇게 하여서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돼가지고 일본 땅이 되었다라고 그대로 울른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르도 군수였던 심훈택이라는 사람이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군 소속 독도가, 그러니까 우리 우르도군 소속의 독도가라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이 문서의 첫 번째 줄의 아래쪽에 나와 있죠. 본군 소속 독도. 그런데 일본 관인들 일행이 와서 지금 그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 연지가 되었다고 시찰자 와서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 중앙 단신은 한국의정부라고 했죠. 거기에 문서로 올렸습니다. 한국의정부에서는 즉각 지령체 3호를 내렸습니다. 그 지령체 3호는 이 문서의 왼쪽에 약간 큰 글씨로 쓰여져 있죠. 보고가 있는 내용은 바로 독도가 일본 연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주한 전무가 독도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 설은 전적으로 사실은 무근이다. 앞으로 일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를 하여서 보고를 해라 라고 하여서 중앙 의정부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일본 군함이 독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발견하여서, 그때는 일본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아무리 일본이 독도는 이름이 없는 무주지다 라고 하여서 일본에 편입했다 하더라도 1906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르도 군수가 반박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침략으로 취득한 연도는 무효인 거죠. 1943년 연합국은 가이로 선언을 냈습니다. 여기서 연합국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지한 모든 연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이로 선언의 내용 포츠담 선언 제8조에 모두 흡수되었고요. 일본은 그 포츠담 선언을 1945년 8월에 받아들여서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5년 일본이 배정하면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가져간 모든 연도, 거기에는 독도가 포함되는데 다 일본 연도에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이죠. 연합국은 스카핀 제677호라는 문서를 일본 정부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문서 속에서는 독도가 한국 연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약도는 당시 스카핀 제677호에 삽입되어 있는 약도인데 새로운 일본 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많이 침략하여서 한반도, 만주, 대만, 중국의 판천도,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의 많은 섬들, 엄청나게 많은 연도를 일본 연도로 만들었지만 패배함으로 인해서
연합국의 반침에 따라서 일본 영토는 옛날 그대로 다시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한국 영토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스카피 문서를 조약으로 만드는 과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안 작성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여러 나라가 참여를 했고요. 거의 제전적인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안은 영국이 연방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상 제전적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안이 되었는데 그것은 1951년 4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영국 조안 안에서는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국 조안을 미국이 일본에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패전국이라고 해도 일본도 이 내용을 알고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이 영국 조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본 영토 주변에 그려져 있는 선을 제거해달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약도는 아까 보신 스카피하고 거의 같은 약도인데요. 일본 영토를 손으로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제거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일본이 미국 그리고 영국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본 쪽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영토가 한때 엄청나게 큰 그 대일본 제국이 되었는데 또 옛날에 작은 영토로 일본 영토가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볼 때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때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해달라라든가 이러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 영국 조안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은 부당한 요구는 없기 때문에 일본을 빨리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약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약도 없이 그냥 조문, 그 문장, 센텐스만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영토 조항을 쓸 때도 이러한 손이 있으면 조그만 섬까지 모두 표시가 되지만 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작은 섬은 하나하나 열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 영토에 독도 같은 작은 섬은 3,000개 이상 있습니다. 그것을 문장에 하나하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영토 조항을 만들 때 대표적인 3개의 큰 섬만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미 합동 초안을 당시 극동위원회 11개 국가가 수행하여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제 결정되어 갔습니다. 자, 한국 영토 조항인데요. 1951년 6월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수행하여
제주도, 고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섬으로 제주도, 고문도, 울릉도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한국연도 조항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한국연도 조항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거짓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한국연도 조항이 나온 경위는 먼저 영국 조안이었어요. 영국이 만든 조안,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스카핑 677호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 한국연도 조항의 기초가 되는 문서였어요. 거기에서는 독도는 다 한국연도였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일본 연도가 된다면 마지막에 독도는 일본 연도가 되었다라고 변경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을 경우는 앞의 합의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국제법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도는 한국연도라는 데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연합국들은 탄축형이라는 조약의 형식을 취했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는 울릉도가 포함되니까 울릉도에 속하는 독도는 한국연도인 것입니다. 또 이 한국연도 조항에는 마라도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마라도는 그러나 제주도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마라도를 쓰지 않아도 마라도는 한국연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3,000개 넘는 작은 독도 같은 섬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 그러한 반침을 단시 연합국은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상당히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1951년 4월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의 방권식별구역 카디즈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카디즈는 38선을 달아서 점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점선 부분, 이게 1951년부터 현재까지의 카디즈이고요. 붉은 선은 그것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요새의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1951년 4월에 결정된 그 카디즈, 한국의 하늘이에요. 독도의 하늘도 한국의 방권식별구역입니다. 결국은 당시 독도는 한국연도라는 그러한 연합국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이 6.25 상황에서 한국의 방권식별구역을 그런 식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70년 이상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70년간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비행기가 독도의 위하늘을 지나갈 때는 그 일본 정부가 그 정보를 한국 정부에게 줘야 하고 승인을 얻어야만이 독도 상공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독도가 사실상 한국연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2년 4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본 영역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일본 영역도의 독도 부분을 보시면요, 동그랗게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축도라고 다케시마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경계선은 바로 한국 쪽의 연도다
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 일본 웨임손도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시는 그렇게 잘 알으면서 그 이후에 온갖 전략을 사용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 정부의 상당히 왜곡된 태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현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지명위원회의 사이트에 있는 독도 페이지입니다. 왼쪽은 독도의 여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리앙크 락스, 독도 아일랜드, 독도, 그리고 호넷 아일랜드. 이것은 영국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타케시마,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이고, 그리고 독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주권 국가는 사우스코리아,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경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경위도는 바로 독도의 경위도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남한,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섬이다 라는 것을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이것은 195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인정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결정 과정에서 약간 일본의 로비에 넘어가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할까 그렇게 생각한 시기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 결정된 이후는 현재까지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모두 이게 반박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17세기에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그래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5년에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그것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952년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일본의 독도의 3대 주장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요약해서 그 일본의 주장 모두를 다 반박해 버렸습니다. 다 반박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라는 것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독도 분쟁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면 적어도 쓰면 안 됩니다. 독도가 분쟁이다 라는 말은요, 독도가 일본 영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이게 독도가 한국 영토인지 일본 영토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도 분쟁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한국 사람이면 독도 문제라는 말을 가지는 괜찮다고 하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독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한국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자기가 자기 영토로 확신하고 있는 땅을 넘기는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중국하고 사이에 센카교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센카교류도를 실효 지배하면서 그래도 중국의 분쟁화 시도는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국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센카교류도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답은 하나예요. 센카교류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그래서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위해서는 분쟁이라고 톡토에 있어서는 한국이 인정해야 국제사법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톡토를 분쟁으로 인정한다면 일본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재까지의 주장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톡토가 한국 영토라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문서나 고지도 자료 이거 모두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톡토 문제를 회부하는 데에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톡토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톡토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만능이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에서 패배해도 불복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5개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바로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은 혹시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배해도 불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불공평한 제도일 수가 있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1945년에 유엔 산하에 생긴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재까지 해결한 사건은 16건에 불과합니다. 거의 항상 휴정 상태, 열려있지 않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 한국의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톡토의 돈도의 한반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한 현상인데요. 하늘이 새겨진 한반도, 그곳을 지니고 톡토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톡토에 혹시 가시면 마지막에 톡토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울릉도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톡토 돈도의 북쪽으로 가면 이 한반도 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톡토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톡토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섬 톡토를 지키는 것이 한국인의 사명이다. 톡토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래서 톡토를 지킨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톡토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호사카 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